대표님 안녕하셨어요. 예. 사과의 신. 아닙니다. 잘 지내셨죠? 예, 지금 반갑습니다. 이제 사과가 예쁘게 이제 색을 내고 있네요. 예. 그리고 밭에 반사필님도 깔렸고요. 이거 뭐, 이렇게 반사필름 깐지는 이제 오늘 3일째 원래 봉지를 샀는데, 봉지 벗긴 지가 이제 4일째 나는데 뭐 나고 이 있어요. 품종은 아리수인 거죠. 그렇죠. 아리수입니다. 예. 그러면 이 밭은 제가 처음 와봤으니까 소개를 해주시죠. 그 제식거리가 3.8에 3.7에 90cm로 이제 홍로를 심었던 가수원입니다. 그 홍로를 이제 2005년도에 심어서 16년 동안 3.7에 90cm로 16년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홍로가 이제 나무가 이제 이렇게 성목이 되고 하니까 90cm의 한계도 조금은 느껴졌고, 그리고 이제 나무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사과 한 개에 생산되는 그런 생산 효율이 떨어져 가지고 떨어지고, 또 이제 요즘은 이제 저 뭐 북부권이나 고지대의 홍로에 이제 경쟁력이 약해서 어떻게 하면은 경쟁력을 좀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아리수를 생각했는데, 아리수는 이게 보기보다 사과 알이 작고 생산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아리수는 이렇게 나무가 좀 엉성하고, 또 이제 해가 높이 있을 때 추석 전에 일찍 수확하는 사과니까 나무 그늘의 영향도 좀 적게 받고 이래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심은. 원래는 추석이 빠르고 그래서 이제 뭐 사과를 이렇게 봉지를 샀습니다. 봉지를 사서 이제 벗긴 지는 요게 이제 4일째 나는 거고요. 그럼 평상시에는 뭐 이렇게 봉지를 살까 사지 말까 고민을 굉장히 좀 많이 하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뭐 원래는 잘한 것 같습니다. 봉지를 안 사면은 제가 그 연습 재배해 본 결과 봉지를 안 샀을 때는 이제 상품률이 한 60%가 채 안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유대 재배를 해보니까 상품률이 한 90% 이상은 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그러면 이게 들었어요. 봉지가 싼 상태로는 얼마나 있은 거예요? 봉지는 통상적으로 이제 유가기가 이제 좀 지난 시점 6월 초에 6월 초에 이제 봉지를 샀어. 벗기기는 이게 이제 8월 10일부터 그 봉지 삐끼고 2, 3일 있다가 8월 13, 14 그렇게 속봉지를 벗겼습니다. 지금 색깔이 굉장히 예쁘게 나고 있거든요. 그 이제 이게 이제 속봉지 벗긴 지가 오늘이 이제 4일째 납니다. 만 3일인데 봉지 안에서 이렇게 이제 곱게 있던 게 햇빛을 보면서 이제 착색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사과가 위쪽이 빨갛게 난 것 같아요. 색이. 위쪽이 일단 햇빛을 먼저 네. 보고 많이 봤으니까. 그리고 이제 반사필름은 이거 이제 깐지가 오늘이 3일째 됩니다. 네. 저기업 다 해놓고 깔았으니까. 두 가지가 색깔이 다르네요. 그래서 이제 안에는, 여기는 이제 나무의 그 나무 속에는 나무 자체 그늘 때문에 반사율이 높지 않았어. 작년에 썼던 이제 이거 유공 반사필름을 깔았고, 여기에 있는 이제 흰색 이건 이제 그 한스팩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서 이제 능금농협에 공급하고 있는 건데, 네. 원래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 이제 은박 반사필름하고는 다르게 네. 열은 흡수하고 빛만 반사시키고 이래서 사과에 이제 지금 고온기 때, 지금도 굉장히 뜨거운데 이제 일소 현상을 좀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이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열이 너무 강해서 사과가 타는 현상이 일소 현상인가요? 그렇죠. 예. 일소. 뭐 사과가 뭐 햇빛에 익어버리면 못 쓰거든요. 네. 착색이 어쨌든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은 뭐 이렇게 밑에서 그 반사필름의 효과가 올라온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아직 뭐 수확기까지는 한 열흘 이상 남았으니까 착색이나 이런 문제 뭐 등등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아리수가 기대가 되는데요. 아닙니다. 네. 이거는 이제 사과 알이 이제 좀 작다 보니까 뭐 그렇게 대목 물건으로서는 추석 물건으로서는 그렇게 좋은 뭐 맞진 않을지 모르지만 맛이 있어서 뭐 추석이 아니어도 네. 뭐 큰 뭐 가격의 하락이나 이런 게 좀 그런 게 좀 적은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홍로를 가지고 뭐 한 16년 뭐 이렇게 했던 가수원에 갱신하면서 기지현상, 개식 장애인데 기지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이렇게 많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다행스럽게 그게 별로 없이 나무가 고르게 자랐는 게 굉장히 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도 앞으로도 관리를 잘해서 좀 더 뭐 고소득을 좀 기대한다고 해야 되나 뭐 그 정도라고.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원래 좀 특별한 그 뭐 재배적으로 좀 애먹은 게 있었다면은 이제 기후적인 특징이 봄에 비가 없고 굉장히 건조해가지고 갈반병, 사과에 이제 가장 심한 병 중에 뭐 이렇게 하나인데 갈반병은 거의 뭐 전국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인 것 같고 단 이제 비가 많이 없던 관계로 작은 벌레 이제 응애라고 합니다. 응애. 예. 그게 이제 제법 많이 이렇게 잃어가지고 저도 뭐 좀 응애 피해를 다소 일부 좀 받았습니다만은 뭐 그걸 관리해서 하여튼 원래 관건은 사과 농사의 관건은 응애를 얼마나 어떻게 잘 잡아낼 수 있느냐 거기에 많은 승부가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농약 처리하셨어요? 그렇죠. 그 이제 뭐 약도 약이지만 뭐 인적 요소라고 해야 되나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보기보다는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약을 이렇게 방제를 할 때 그렇게 꼼꼼하게 잘 못합니다. 뭐 에세스기를 빨리 몰고 이랬는데 뭐 지인들한테 많은 대화를 이야기를 하고 물어보고 이러면서 저도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응애가 여기는 이제 어떻게 하면 잘 잡을 수 있는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제 천천히 노즐을 이렇게 많이 열기보다는 좀 노즐을 좀 숫자를 줄이고 같은 약을 같은 양을 살포하더라도 좀 차를 천천히 몰면서 이제 RPM 이제 압을 세게 뿌릴 때 이제 속까지 밀어넣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도 뭐 그게 응애 잡는 뭐 그동안은 큰 문제 없이 농사를 지었는데 원래 약간 좀 응애에 대해서는 좀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이게 뭐 농사가 끝이 없이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이제 이 그 반사필름은 예. 또 수확 때 되면 이제 어떻게 효과를 알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밑에 이제 지금 사과가 햇빛이 많이 보는 부분이 위에 부분이 하얗 이제 색이 잡히고 밑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이제 며칠 되지 않아서 많이 안 드는데 저게 이제 반사필름 효과로 사과의 배꼽 부분도 색이 많이 올라붙는 걸 보면서 확인할 수 있겠죠. 예, 이거는 뭐 한번 해보면은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예. 사과가 익을 무렵 다시 와야겠는데요. 지금 이 밭이 몇 평이나 되나요? 지금 가수원이 평수가 여기는 이제 저기 창고 턱까지 한 1,500평. 다 아리수인 거죠? 창고 턱을 제외하고 나면은 1,400평 그런데 그 정도 되는데 아리수가 이제 주수가 2열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제식해가지고 총 주수가 2,350주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 아리수고 수분수가 한 60주 정도 뭐 사이에 이렇게 꼽혀서 어쨌든 그 알이 잘고 이래서 이제 아리수의 생산성을 좀 극복한다고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주수를 좀 더 넣었는데 이게 과연 맞을지 어떨지
좀 더 몇 년이 지나봐야 좀 결과가 나와요. 열 사이가 좀 좁아서 제가 이 지주 시설을 그대로 재활용했기 때문에 3.7에서 이제 2열을 재배하다 보니까 그 열은 홍로에 하던 열을 그대로 쓰신다는 얘기죠? 그대로 이제 물 관수나 지주 시설을 그대로 재활용했기 때문에 이 중간열이 좀 좁아서 네.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하는 게 굉장히 좀 조잡합니다. 그게 어떻게 나중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 이렇게 이 열과 저 열이 이렇게 그렇죠. 붙었다는 예, 말씀이구나. 예. 그게 이제 가까이 있으면은 네. 사람이 안에 못 들어가면은 그렇지. 건너편을 보고 적과 작업이나 네. 뭐 기타 등등 수학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안에 이제 제가 다시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한다면은 혹 만약에 이열은 우리가 이제 추천하는 제식 체계 방법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혹 품종에 따라서 이열을 적합하다기보다는 하여튼 가능한 그런 품종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혹 이열을 하신다면은 중간열이 한 메다 50 정도 돼서 사람이 통행하면서 작업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공간이 되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겠나 제가 느낀 바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충 봐도 열이 올라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사필름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깔 때 이렇게 벽돌을 중간중간에 눌렀는데 네. 지금은 이제 한 40m 정도에서 이제 저게 농사용 자재입니다. 힐라스 케이스라고 하는데 저걸 눌러서 이제 이렇게 저 파란색 대만 네,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팩을 박아서 네. 비교적 좀 쉽고 단순하게 일하기 위해서 또다시 좀 계속 하여튼 농업은 조금만 이렇게 창의력을 발휘하면은 좀 더 쉽고 편하고 생산성이나 제식 체계 등등 다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창의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착색이 먼저 낳는 걸 선별해서 수확을 계속 수차례 해야 되니까 한꺼번에 이게 다 한꺼번에 예쁘게 있고 그런가 시간은 잘 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을 보고 이렇게 제가 찍어서 네. 하면 그때 돼서 다시 찍어보면 색깔이 차이가 다르죠. 날 거예요. 엄청 분명히. 다르지. 하루하루 다르. 이게 이제 4일 만에 이렇게 됐으니까 엄청 다르죠. 예. 그때 만 딱 3일. 이 밭에 와서 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돼. 예. 알겠다고 대답하세요. 선진국은 하여튼 나무 심으면은 5년 안에 얼마 벌 수 있나? 5년 안에. 그리고 유목기 생산성이 얼마나 좋으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당장 올해라도 이게 이제 투자비 횟수가 2년 작년에 심은 나무거든요. 이게? 예, 작년에 심은 나무. 그게 이제 가능한 거죠. 예, 빠르죠. 이거는 그게 한 3.5나. 이게 이제 홍농 3.8이었는데 참 3.7이었는데 시설을 그대로 재활용했어요. 풀어내지 않고 기존 옛날 가수원을. 그래서 이 아리수는 이제 나무 세력이 강하지 않으니까 외열로 들어가기에는 이 공간이 너무 넓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한 줄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두 줄 한 이유가 이제 기존 기존 시설을 이용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간격은 너무 넓다 생각하고, 예. 또 그다음에 이제 요새 이렇게 학술적으로 추천하거나 권하는 그런 건 제기가 알거든. 그렇게. 이열은 가능하면 하지 말아요. 할 수 있다면은 아리수 정도는 이게 이제 추석 전에 해가 높이 있을 때 수확을 해버리니까 나무 그늘의 지대를 덜 받고 날 사가는 이 그늘 때문에 밑에 아랫부분이 꽃눈이나 착색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봄에 성장할 때 이제 수분 요구량이 많거든요. 그건 봄에 물을 열심히 주고 그리고 이제 하지가 지나면서 우리나라 여름철 기온이 이제 습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무도 2차 생장을 안 하는 게 좋고, 그러니까 관수량을 줄이거나 인터벌을 늘리거나 이렇게 하면서
조금 제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최근 며칠 전까지 굉장히 뜨거운 여름날은 뜨거운 여름날은 또 나무가 생육이 정지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관수가 충분해야 사과의 일소를 입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이제 사과 수확 후에 충분한 관수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뭐 재배적인 그 원리, 뭐 사이클을 잘 이해하면서 그렇게 농사를 한다면 크게 어렵지 않은 사과 농사.